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분석. JP모건이 금과 은을 버렸으니 이젠 뭘로 돈을 벌까? JP모건과 관련하여 최근 엄청난 이슈가 하나 터졌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이 오르는 이 대명제가 조작이었다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희소성이라는 이름으로 금의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조작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작업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 물론 우리는 고래겠거니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하겠지만 이번에 꼬리가 잡혔다. 꼬리 자르기로 얘네들이 법원에 출두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플레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금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이 모든 게 이 공식 같은 일 자체가 조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꼬리 자르기로 얘네들이 법원에 출두하는 중이다라는 건데 이 얘네들은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JP모건 귀금속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왁 및 일당들이다. JP모건 은행의 귀금속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왁과 그 일당들이 이 짓을 벌였다라는 거죠. 얘들이 왜 또 꼬리 자르기인지도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다. 전에 내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처음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난리가 났을 때 금의 가격이 소폭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첫 번째 인플레가 발생했었다라고 했었죠. 1975년에 그때 금이 비슷하게 가격이 한번 올랐다 내려왔습니다. 상승폭을 보면 그렇게 크진 않죠. 10년 후에 더 빡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금의 위상은 원자재 아니 귀금속 해칭 수단 그 이상이었다. 왜냐? 첫 번째 인플레와 두 번째 인플레를 비교해 보면 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죠. 그런데 금의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재, 귀금속, 해칭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재화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금을. 전에 IMF 도서관에서 논문 스캔본을 내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다. 이걸 스캔해가지고 직접 올려드렸습니다. 당시 금이 300달러를 돌파하니 무슨 희한한 금속 자원이 전 세계의 투기를 조장하네 같은 의견이 많았다고. 뮤추얼 펀드사에서 모험적으로 금에 일부 투자금을 할당하니 이런 리액션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금이라는 존재가 지금 같은 위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희한한 금속 자원이 전 세계의 투기를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이 말세로다. 투기꾼들이 날뛰니 이런 기이한 현상이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논문에 다 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unheard of just few years ago.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신 나간 짓이다. 그죠? 뭐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보면 딱 그 데이터 쪼가리인 비트코인, NFT에 무슨 수천만 원을 지불하느니 하는 지금의 상황과 딱 매칭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과 비슷한 디지털 골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죠. 이거 뭐 물론 이건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마찬가지로 금도 뭐 지금의 비트코인과 NFT나 비슷한 처지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하면 또 꼭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다. 금은 귀금속이고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과 비트코인이 뭐가 다른데? 라고 하면 수요가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금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설명하려 하죠. 이것도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개소리다. 당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금의 수요는 가격과 상관없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금이 비싸서 귀금속적 수요와 산업적 수요는 대폭 축소되었다. 보면 나오죠.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주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네들의 수요는 대폭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오르는 거냐? 그냥 투기 수요인가 보다 하고 끝이 난 게 꼬리 자르기로 모건 직원 일부가 사용되었다. 결국 꼬리 자르기로 이런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얘들이 왜 꼬리 자르기냐? 그죠? 왜 꼬리 자르기인지도 알아야겠죠. 얘들은 JP모건에서 2000년 초반부터 급격히 오르는 금 시세의 아주 일부분 2008년 이후에 대해서만 추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08년 서프라임이 터질 때 이 시점부터 해서 그 후의 일만 지금 추궁을 받는다
라는 거죠. JP 모건의 기금속 트레이딩 데스크의 책임자 재판이 화두에 오르면서 몇몇 숨겨진 사실들이 오픈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큰 틀은 이거다. 그레이 스미스, 제프리 루포, 마이클 로악은 10년 동안 모건에서 금과 은 시장을 조작해왔다. 바로 런던, 뉴욕, 싱가포르의 금고에 실물금이 수백억 불 규모의 금이 있었는데 사실 지들 것도 아니고 최소 10개 이상의 은행들이 보관한 금이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JP모건이 가지고 있는 금만 활용한 게 아니라 다른 최소 10개 이상의 은행들이 보관하고 있던 금까지 활용을 해서 금과 은 시장을 조작해왔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하여 모건은 가격을 지속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현금이 빵빵한 것처럼 실물금이 빵빵하게 있으니까 가격 상승을 시키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겠죠. 왜냐? 금은 어쨌든 간에 한정적인 자원이다 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으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금도 분명히 리밋이 있죠. 이번에 검찰에 의해 공개된 부분을 보면 무려 2010년도 금 거래 시장에서 포지션 청산의 배후에 모건의 주문이 약 40% 청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 시장에 많이들 뛰어들죠. 금 선물 거래를 하는데 포지션 청산이라는 것은 결국 내 돈이 모두 날아가거나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포지션 청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청산의 배후에 모건의 주문이 약 40%다. 그러니까 모건의 주문으로 인해서 청산된 규모가 약 40%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이 이 엄청난 주문들을 청산시켰다라는 거죠. 일부러 조작을 통해서. 직원들은 모건의 기금속 데스크 파워로 2008년에서 2018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입을 쓱 닦을 수는 없지. 이 유능한 직원에게 회사는 월급을 아주 낭낭하게 챙겨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뱅커가 되고 싶어 하죠. 아무튼 여기 노악, 루포, 스미스 이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가 나옵니다. 역시 더러운 세상이었어 라고 넘어가면 그냥 화만 날 뿐이다. 그 감정은 잠깐 내려놓고 모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곧 리세션이 스멀스멀 오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JP모건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기 수족들을 사지로 보낸 이유가 뭘까? 그죠? 사지로 보내지 않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금을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유가 뭘까? 10년 넘게 귀금속으로 재미를 볼 만큼은 다 봤고 지들이 이미 다른 걸 찾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이 아닌 다른 대체자를 찾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금처럼 런던 거래소나 상하이 거래소 같은 골치 아픈 실물은 애시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새로운 장난감을 찾은 것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비트코인일 수 있다. 당시에 2차 인플레 이후 죽어버린 금을 주워서 코로나 직전까지 금의 재발견을 외친 모건이다.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어야 지들도 사이즈가 나온다. 그죠? 어쨌든 그래야 가격을 올리고 장난을 할 때 많은 개미들이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들러붙는 개미들의 돈을 결국 본인들이 빨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 중에 대중성이 있다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코인이나 NFT가 딱이죠. JP모건 비트코인 목표가 14만 6천 달러 금과 경쟁할 것이라고 하면서 2021년 후반에 이런 기사가 막 나옵니다. 이제 금 말고 슬슬 다른 것을 슬슬 밀어줄 생각에 비트코인을 슬쩍 넣어볼 생각이 없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JP모건 비트코인 적정가는 3만 8천 달러 패닉셀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가 최근 계속 나왔죠. 그래서 JP모건이 뭐야 코인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하더니 최근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지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당시 모건이 금으로 본격적인 고래 코스프레를 할 때 지들 돈으로 한 게 아니었다. 기업, 부자 고객들이 모건에게 금을 맡겼고 그걸로 모건은 자체 트레이딩 데스크를 통해 금의 우상향을 만들어내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드 머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트를 JP모건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JP모건이 꽤나 많은 수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비트 시장에서 장난질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왜냐? 과거 금사래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꽂힌 큰손들, JP모건, 시티, 기관 투자자 수요 늘어,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들이 하나둘 완성되는, 또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하나둘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건을 통해서 충분한 비트코인 수요들이 모건에 쌓이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냥 슬쩍 보고 넘겨서 그렇지 모건은 장기말을 꾸준히 모으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은행권에서 이상한 소리 하나보다 월가 니들을 어떻게 믿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작업이 애시당초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호재 중독에 걸리지 말고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통찰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요게 핵심이죠. 뭐 무슨 코인, 뭐 어디와 협업, 뭐 이런 거보다 지금 월가나 다른 큰 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 투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려 있다고 하든 아니면 장투를 하든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로서 이런 배경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JP모건이 10년 넘게 금시장에서 장난질을 한 게 걸렸고, 그 시기가 이 시기예요. 금 가격이 완전히 떡상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장난질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고객이나 기관들이 맡겨놓은 금을 이용해서 장난질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JP모건이 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선택해서 비트코인 적정가는 38,000달러다 이런 기사를 내면 JP모건의 주 고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38,000달러보다 낮으니까 그러면 사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JP모건에 전화해서 나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돈 이거 비트코인을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또 왕창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JP모건의 계좌 또는 계정에는 엄청난 비트가 쌓이게 되고, 결국 과거 금시장을 조작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을 해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다 라는 흐름을 꼭 아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